관계 중독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관계 중독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 중독증과 동반 의존증을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론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관계 중독은 심리학과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관계 중독에 대해 마음이론의 관점에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존 심리학 용어인 관계 중독을 잣대로 해서 외도는 관계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든 아내이든 외도는 관계 중독 또는 섹스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 중 섹스 중독은 극명하게 문제로 인식되지만 관계 중독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제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관계에 중독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의 대상인 인간의 반응 또는 관심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반응 또는 관심에 대한 강박이 형성되면 관계 중독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반응 및 관심을 인식하여 강박이 사라질 때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 편안함을 행복으로 느낀다면 관계 중독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관계 중독은 특정한 대상과 연계하지 않으면 불안과 강박이 형성되면서 다른 어떠한 것도 못한 채 오로지 그 특정한 대상을 만나거나 연결해야만 불안과 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증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폭넓게 되면서 관계 중독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성에게 중독되는 경우에는 자칫 섹스 중독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이성에 중독되면 섹스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관계 중독이 반복되는 것을 섹스 중독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도의 원인은 대부분 관계 중독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관계 중독이 90% 이상이고 섹스 중독이 10%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도는 관계 중독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도 아직까지 관계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도덕과 윤리의 이성적 기준으로 자신이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독증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심리장애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중독증의 특징입니다. 관계 중독은 인간관계의 중독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 언제든 관계 중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관계 중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치료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는 상대 배우자, 그에 따른 자식들, 부모님 등이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심각한 심리장애를 유발합니다. 이때 관계 중독에 빠진 당사자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외도의 실체입니다.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면서 더 나아가 사회가 더욱 난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은 더욱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말 그대로 인간의 반응과 관심에 중독되는 관계 중독이지 의도적이거나 사랑 또는 섹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